외국인 승무원이 한국의 인천공항에 잠시 착륙한 듯 한국의 공항을 매우 신기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공항의 불이 모두 꺼지게 되고 외국인 여성 또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다리를 헛디뎌 공항 바닥에 쓰러지고 마는데요. 어두운 공항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외국인 승무원 여성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휴대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지켜보고 있던 한 한국인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더니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게 되고 그것을 받아든 외국인 여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승무원 여성은 한국의 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의 대기업 항공사에서 특급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나 그레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저희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어떠한 여행의 목적이나 여유가 있어서 방문한 것이 아닌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의 기체 결함 문제로 아주 우연히 한국의 공항에 착륙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의 공항에서 약 2주 정도 비행기가 수리되는 시간까지 강제적인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상착륙으로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만큼 한국인들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매우 무지한 상태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근무하고 있던 노르웨이 항공사는 가까운 주변 국가 정도들만 운행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더러 저는 단 한 명의 한국인 친구마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근무를 마치고 저의 항공 승무원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 자신들은 기회만 된다면 한국을 거치는 다른 항공사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동료들은 한국이 휴대폰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국가라는 말과 함께 노르웨이에서처럼 불편한 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라고 했고 승무원의 근무 환경에서도 한국의 공항과 밀접한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복지나 대우가 더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노르웨이가 선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오던 저에게는 이러한 동료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한국도 그저 허무한 나라와 다를 것이 없겠지라는 저만의 생각을 매듭짓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근무를 하고 있던 비행기는 강한 강풍의 기상악화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승객들을 진정시키며 단순한 고도의 차이로 인한 풍속 변화이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비상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무려 20분간 착륙을 해야 할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채 상공을 떠돌던 저희 비행기는 더욱 심해지는 기상악화에 제일 최근 접한 나라인 한국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했고 승객들에게도 비상 상황에 대한 임시 착륙을 설명한 뒤 다행히도 한국의 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 있었는데요. 심각한 기상악화와 강풍 때문인지 비행기는 약 2주 정도의 수리기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저희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곧바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지원까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승무원들은 꼼짝없이 한국의 공항에서 2주 동안 숙식을 해야만 하는 황당한 상황이 시작되고 말았는데요. 비상착륙으로 인한 임시 입국이니만큼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저희 승무원들을 꼼꼼히 입국 검사하며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마련해준 승무원들의 휴식 대기실에 들어간 순간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의 승무원들의 장기간 휴식을 위해 만들어졌던 인천공항 한국인 승무원들의 대기실에는 사실상 저희 집보다 좋을 정도로 없는 것이 없는 공간이었는데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수십 명의 승무원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지만 그러한 인원수에 맞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휴게실 중간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을 하던 노르웨이의 항공사에서는 단 하나의 노트북이라도 어딘가에 놓여 있다면 사실상 10초 만에 도둑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이곳 한국인 승무원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엄청나게 비싼 노트북을 전혀 탐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곳에 있던 한국인 승무원분들은 저마다 노트북이나 패드와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그러한 비싼 전자기기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한국이 정말 부자의 나라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착륙이었던 만큼 저는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약 2주 동안 함께 저를 안내해줄 한국인 동료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 항공사의 비행기 결함과 실수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된 것이었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저와 같은 비상 착륙한 외항사 승무원들을 불러 모아 개인마다 한국에서의 휴식이나 간단한 여행을 안내해줄 노르웨이어가 되는 한국인 직원분을 붙여주셨고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진 인천공항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시아의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과 유럽 대부분의 공항을 경험해왔던 저로서는 사실상 불청객과 다름없는 저와 같은 임시 착륙 승무원에게까지 이렇게나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천공항 관계자분들은 비상 착륙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것이지만 저희와 같은 승무원들 또한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 중 하나라는 말씀과 함께 비상 착륙의 기억이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러한 항공사 케어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실행시켜 오고 있었다면서 공항에서 머무르며 마음 편하게 가이드분과 한국 여행을 다녀오라는 제안을 먼저 해주시더군요. 불청객과 다름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저는 이러한 인천공항 분들의 입장 발표에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저희 항공사에서도 이러한 인천공항의 제안을 받아들여 2주 동안 기체 수리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자유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안내해 주기로 약속한 한국인 공항 동료 현지 씨는 노르웨이어를 너무나 능숙하게 잘해서 저는 이곳이 정말 선진국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에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현지 씨와의 급작스러운 한국 여행은 저에게 한국이 왜 대단한 나라인지 깨우쳐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제일 놀랐던 것은 제가 근무를 하던 노르웨이 공항이 가지고 있던 인프라와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발달한 인프라가 한국의 공항 근처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공항 근처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밥을 한번 먹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공항 외부로 몇 시간을 차로 가야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공항 근처에 이미 거대한 도시가 완성되어 있을 만큼 공항이 도시 인프라의 하나와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리고 이에 더해 공항 근처라서 그런지 승무원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들이 더욱 잘 구성되어 있던 것은 특별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미 제가 머물기로 한 인천공항의 승무원 휴게실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공항 근처 도시를 여행하며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세탁소는 물론 승무원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 매우 빨리 세탁해주는 전문 작업복 세탁소가 길거리에 셀 수 없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현지 씨는 저에게 아주 섬세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고 특별한 먹거리들까지 하나하나 소개해주며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제도적 제한을 마련해준 인천공항 관계자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약 일주일 정도의 공항 외부 휴가를 끝내고 남은 일주일의 시간은 공항 내부에서 한국 공항 직원들의 근무처를 견학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된 저와 현지 씨는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 근처에 다가갈수록 제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막 저녁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던지라 공항에는 불빛이 환하게 나와야 정상이었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어두컴컴한 상태로 보이는 인천공항 건물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현지 씨에게 지금 공항이 정전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상이냐 비상 상황이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현지 씨는 저희 질문에 공항 건물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씨는 엄청나게 다급한 말투로 공항 입구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지금부터는 실전 상황이라며 자신과 함께 공항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진정시키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현지 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저는 모든 불이 전부 꺼져 있던 인천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공항의 모든 불이 정전되어 허둥지둥하고 있는 공항 이용객 손님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손님들은 저처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외국인인 저를 발견하고는 영어로 공항의 모든 불이 꺼졌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며 패닉에 빠져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공항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생겼고 정전으로 일시적 재난 상황이 발생한 공항 내부 외국인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말만 믿고 한국 여행까지 즐기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온 것이었지만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정전 사태에
결국 한국은 전기 이용료조차 낼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에 갑자기 이유 모를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던 노르웨이 공항에서조차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정전 문제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아무런 불빛조차 없는 한국 공항의 모습에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보호장비까지 갖춘 그들은 알 수 없는 손에 신호를 보내며 갑자기 공항 안으로 들어왔고 뜬금없이 저처럼 정전 사태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몇몇 인원들을 붙잡고는 한마디씩 말을 건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의 등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잡더니 저를 돌려 세웠고 그곳에는 약 30분 전 사라졌었던 현지 씨가 웃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감정에 순간적으로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갑자기 공항 방송으로 무언가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공항 내부의 사람들은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하더니 저마다의 짐을 챙겨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공항의 모든 불이 켜지더니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만 방송이 나올 뿐 단 하나도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저는 그저 당황하며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현지 씨가 저의 손을 붙잡고는 저에게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화면에는 노르웨이어로 적힌 정전훈련에 대한 매뉴얼과 인천공항 전체가 정전되어 있던 방금과 같은 공항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인천공항에서는 공항의 위험한 상황이나 전기 부족 상황을 대비한 정전 대응 훈련 중이었고 실제로 지금 켜진 불은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불을 켜는 훈련까지 마친 상태라며 현지 씨는 저를 보고는 많이 놀랐죠라며 저를 안심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현지 씨는 이미 저와 차를 타고 오면서부터 정전이 되어 있는 공항을 보고는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차에서 내린 즉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오던 매뉴얼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정전 훈련이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노르웨이의 공항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면 그곳에 있던 승무원들은 물론 승객들까지도 엄청난 난동을 피울 것이 뻔했는데 자세히 보니 인천공항의 한국인들은 그러한 훈련 상황이 익숙한 듯 너무나 평온하게 그저 훈련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씨는 저에게 이러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라며 전 세계 그 어느 공항에서도 인천공항과 같은 실전 훈련을 하는 곳은 아마 전혀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추가 설명을 해주더군요. 현지 씨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언제 비상 상황이 시작될지 모르는 공항에서 이러한 한국의 재난 상황을 대비한 훈련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러한 훈련 시스템을 생각해내고 현실화시킨 인천공항의 높은 수준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전훈련뿐만 아니라 태풍훈련, 심지어는 폭설 상황에 대비한 훈련 가이드까지 준비되어 있다던 현지 씨는 비상 착륙으로 한국의 공항에 머물게 된 저와 같은 외항사 승무원들도 이러한 훈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정전훈련은 1년 중 한 번밖에 실시하지 않는데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항상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훈련을 실행하는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러한 훈련 상황을 인지하고 훈련에 함께 참여하거나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준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의식은 더욱 놀라울 지경이었죠. 모든 훈련이 종료되고 저는 현지 씨와 함께 인천공항 승무원들이 모이는 집결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러한 설명을 통해 저는 전투복을 입고 있던 인원들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한 군부대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인천공항의 정전훈련에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놀라게 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들만 무려 3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정전훈련이었고 저의 눈에 보이는 공항의 정전 상황뿐만 아니라 전력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기를 일부러 정전시키는 인원들은 실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노력하시는 분들이셨죠. 훈련에 쓰인 장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근무를 하고 있던 노르웨이의 항공사와 너무 비교되고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로 불리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항공사에 다니던 비상착륙 승무원 동료들도 인천공항의 정전훈련 프레젠테이션을 보더니
이러한 시스템은 노르웨이의 항공사도 본받아야 된다며 마지막에는 기립 박수까지 치게 되었죠. 2주 동안의 신세계와 다름없었던 한국공항의 정전 체험 이후 저는 노르웨이의 공항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전훈련에 꽤 깊은 영감을 받았던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항공사에도 이러한 한국의 훈련 시스템을 건의했고 놀랍게도 저희 훈련 제안은 곧바로 받아들여져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꼭 비상상황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덕분에 저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직급이 올라갈 수 있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한국을 방문해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인천공항 안전관리 담당자와 개인 면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비상 상황으로 한국에 착륙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에 이러한 선진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영원히 몰랐을 것이었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죠.